왜? 잘 받았다는 얘기야? 예. 도현이 무시하네? 아닌데요. 나는 항상 4점이지 않을 때가 없지. 좀 어렵게 내야 되겠구만. 응? 한 문제 정도는 어렵게 내가지고, 태호 입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입틀막을 해줘야 되겠구만. 자, 1번 한번 볼까? 자, 1번은, 예전에 우리, 이걸로 따지면 상당히 좀 어렵게 풀었었죠. 그죠?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떨어진 건데, 연직 상방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여기에서 포물선 운동을 던진 겁니다. 그러면 각도도 나와야 되고, 그죠? 만만치 않겠죠? 그죠? 운동 방정식으로 풀게 되면. 그런데, 우리는 저번 시간 뭘 배웠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걸 배웠단 말이지.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하면 아주 손쉽게 이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딱 떨어졌을 때, 떨어지는 순간에 속력 부위, 요거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에 있는 역학적 에너지와 이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 또는 요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 또는 요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같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려면 이게 성립하려면 반드시 마찰이나 공기 저항 이런 걸 무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거야. 알겠죠? 그게 이제 공기 저항 무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뭐가 있느냐? 자, 역학적 에너지는 요 빠르기가 있으면 운동 에너지가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 이 K가 있고, 그 다음에 지면으로부터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별말 없으면 지면이 기준면입니다. 그래서 기준면에서 높이가 있으면 요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P가 존재합니다. 알겠죠? 근데 얘가 이렇게 휘웅 떨어지면서 여기 탁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높이는 없고 빠르기만 있는 그 찰나의 순간. 그렇게 되면 얘는 뭐만 가지게 되느냐면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있게 된다. 운동 에너지만. 근데 요 운동 에너지랑 요 운동 에너지는 다르겠죠? 다르다 표시 그냥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럼 이걸 그냥 그대로 수식을 넣어가지고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운동 에너지식은 2분의 1 m v 제곱이고, 그 다음에 요게 m g h고, 그죠? 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요거랑 다를 테니까 그냥 요거 v0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기호를. 그 다음 이쪽에서는 얘 운동 에너지니까 2분의 1 m v 제곱, 요 v를 구하는 겁니다. 요 v를. 자, 그러면 질량은 공통으로 다 들어있으니까 질량은 다 날려버릴게요. 그죠? 다 날리면, 자, 이제 여기에 숫자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2분의 1 곱하기 20의 제곱이에요. 20의 제곱. 400이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게, G가 여기에서
중력 가속도인데 10이라고 했죠? 10 곱하기 높이 25m. 그죠? 그리고 2분의 1 V 제곱 이렇게 됐네요. 여기 계산입니다. 자, 요게 얼마라고? 요게 400에 나누기 2 하니까 200이죠. 그죠? 요거 2분의 1이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바로 곱해봅시다. 그냥 이렇게. 그럼 이게 250인데 곱해지니까 500이네. 그냥 500. 그죠? 자, 그럼 여기 V 제곱 이렇게 됐죠? 맞아요? 자, 그럼 여기 400, 500이 900이네. 900. V 제곱이 900이야. 그러면 V는 루트를 씌우니까 루트 900은 얼마입니까? 30 곱하기 30이죠? 그죠? 그러니까 30의 제곱과 같은 거니까 30 m/s 이렇게 나오겠네. 어때요? 쉽죠? 그죠? 운동 방정식으로 하면 이거 뭐 못 풉니다. 이거 지금 정보가 다 없어가지고. 그죠? 포물선 운동이면 이 각도 주어져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죠? 자, 필기들 잘 해 두시고요. 퀵 테스트 문제를 잘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해 두시면 배운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이제 한번 볼게요. 2번. 자, 이번 뭐냐면 지금 마찰은 없습니다. 마찰은 없어요. 마찰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뭘 이용을 해야 되느냐 하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수업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했고 1. 에너지 정리해서 얘기해 드렸죠. 운동 법칙 1. 에너지 정리,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 세 가지가 다 같다. 다 같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1로 표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 에너지 정리로 이해를 하면 더 쉽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1이, R자 힘이 한 1은 반드시 뭘로 간다? 뭘로 변한다? 뭘로 변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카이네틱 에너지 그렇죠. 카이네틱 에너지의 변화. 그렇죠. 변화량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게 뭡니까? 카이네틱 에너지가 뭡니까? 말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R자 힘이 한 1은 델타 EK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수레에 작용하는 R자 힘은 뭐가 있죠? 10N 맞나요? 그러면 살짝 바꿔서 물어볼게. 수레에 작용하는 힘은 몇 가지가 있나요? 세 가지. 몇 가지가 있나요? 이제 네 가지. 몇 가지? 없으니까. 몇 가지? 세 가지긴 한데 공기가 있어요. 아유, 공기
저항 무시해야지. 세 가지. 공기저항 무시하면 세 가지입니다. 맞나요? 왜? 중력 있죠. 그 다음 중력에 대해서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 있죠. 그런데 중력하고 떠받치는 수직 항력은 전부 다 어디에 걸리는 힘입니까? 수레에 걸리는 힘이죠. 그 두 개는 합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그 두 개는 상쇄돼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의 힘 요거 하나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게 R자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R자 힘 F 곱하기 S가 2분의 1 M V 제곱과 같다. 이 얘기 아니야. 여기에서 요거 찾아라. 이 얘기와 같은 거야. 그래서 F가 몇 미터 이동시켰어? 4미터. 그게 2분의 1 곱하기 질량 5kg인데 V가 제곱이다. 요 V를 구하시오. 구할 수 있니? 재밌네. V 제곱이 얼마 나와요? V 제곱이 16. 16. 그럼 V는 4. 4. 그래서 V가 4m/s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나 뭐 명확하죠. 그냥 딱딱 떨어지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 요거 우리 예전에 많이 했던 겁니다. 그죠? 자, 질량이 M이고, 여기, 이 지점을 딱 지날 때 V가 얼마냐? 요거죠. 여기 딱 중심에 딱 왔을 때, 자, 요거는 어떻게 구성하면 되느냐, 문제를. 자, 기준점을 여기로 잡아봅시다. 그러면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 이만큼의 높이 H를 가지고 있는 요 물체 있죠? 요 물체의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EP, MGH죠? 요거 MGH예요. MGH. 질량 M, 높이 H, 중력 가속도 G. 그죠? 여기서 이제 중력 가속도를 10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이 G 자리에 10 들어가면 돼요. 요게 여기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요만큼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 다 가겠죠. 그죠? 그래서 요 지점 내려오면은 위치 에너지는 없고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변한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요 지점은 역학적 에너지가 뭐만 있느냐 하면 운동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운동 에너지 EK는 2분의 1 mv 제곱. 요 중간쯤은 뭐야? 위치 에너지도 있고 운동 에너지도 있고 뭐 이렇게 했지요. 그런데 어디서나 역학적 에너지는 같아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위치 에너지만 역학적 에너지로 있고 여기는 운동 에너지만 역학적 에너지로 있으니까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일단 식을 한번 써볼게요. 2분의 1 mv 제곱은 그죠? mgh인데 자 m 공통이니까 날리고 그죠? g는 얼마? 10 넣고 h 이거 어떻게 할 거야? h 어떻게 할 거죠? h 어떻게 구해요? h만 구하면 끝나네.
H는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까지, 이게 H죠? 그죠? 예. 맞아요? 그럼 H는 40cm에서 얼마를 뺄까? 요만큼을 빼면 되잖아. 그지? 요만큼이 뭔데? 요만큼이. 이게 40cm니까. 자, 요 길이는 40 코사인 60도와 같죠? 맞아요? 그러면 코사인 60도 얼마예요? 2분의 1. 그러면 20cm네. 그죠? 그럼 20cm, 여기 20. 여기 20이네? 그죠? 근데 20 넣으면 돼요? 안 돼요? H 자리에. 넣으면 돼요? 안 돼요? 돼? 안 돼? 말해봐. 돼? 안 돼? 돼요. 되긴 뭐가 돼? 여기 중력과 속도 단위가 뭐야? 미터 퍼 세컨드 제곱.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죠. 요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게 미터 퍼 세크예요. 그럼 미터로 넣어야죠. 미터로. 그죠? 자, 20cm는 얼마? 미터로 0.2m. 이렇게 돼요. 좋아하는 수가 틀린 거야. 자, 그러면 요 식에서 이제 수식을 다 집어넣으면 v 제곱은 10 곱하기 0.2 곱하기 요 2분의 1이 넘어가면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가 2네. 그럼 2 곱하기 2네. v 제곱이 2 곱하기 2니까 v는 2m per sec가 되겠다. 됐어요? 영상이 안 잘리나? 안 잘려요? 자, 4번은 그렇게 따지면 너무 쉽죠?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뭐가 있습니까? H 에너지하고 에너지. H 에너지 0. 운동 에너지만 존재하죠? 그죠? 그러면 최고점 우리 올라갈 때 이거 구할 수 있잖아. 운동 방정식으로도 구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때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구해버리면 이때 뭐가 있습니까? 이 K만 있어요. 근데 이때 뭡니까? 최고점이니까 빠르기가 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P 위치 에너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때 이 H 값을 구하여라. 자, 그럼 이게 mgh 요 h잖아. 요게 2분의 1 mv 제곱에 이 v가 요 녀석이잖아. 두 개가 같아야 돼. 그죠? 두 개가 같다. mgh는 2분의 1 mv 제곱이다. m은 같은 거니까 날리고. 그죠? h는 g로 나눠주면 됩니다. g가 여기서 이제 10이니까 10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v가 20의 제곱.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죠? 요거 계산하면 여기 20이 있으니까 20 날리니까 그럼 20m네? 그죠? 자, 적어놔봐. 핵심은 이거야. 이때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고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같다. 선생님 왔어? 알겠죠?
자, 퀵 테스트 마무리 정리하시고, 다 된 사람들은 오늘 수업할 걸, 펴보세요. 자, 오늘은 75페이지, 갈게요. 자, 75페이지 펴보시고,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해. 자, 됐니? 그래서 운동 방정식, 일 에너지 정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세 개는 모두 같은 거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뭐가 편하냐에 따라서 편한 걸로 푸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자, 75페이지에 가보세요. 혹시 퀵 테스트 모으는 사람 있나? 과목별로? 네? 퀵 테스트 받던 거 버립니까? 모읍니까? 다 모아놔요? 모아놓고, 정리해놓고, 그렇게 한 번씩 봐야 됩니다. 알겠어요? 과목별로. 보고, 버리지 마시고. 알겠죠? 아주 중요한 유형들로 선생님들이 보통 내주실 거기 때문에, 그것만 나중에, 퀵 테스트만 모아가지고 쫙 봐도, 아주 훌륭한 교재가 돼요. 그죠? 그래서 자료를 자기가 어떤 걸 활용을 하느냐,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풀이를 그대로 베껴 적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자기가 푼 것도 있고 선생님 풀어주는 내용 그런 것들도 이렇게 중복으로 필기가 잘 되어 있으면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그것만은 교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 잘 챙겨서 복습할 때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같이 예를 들어서 역학적 에너지로 풀었지만 앞에서 우리가 운동 방정식으로도 풀고 했던 그런 유형의 문제가 앞에 나왔을 때 그것도 그럼 역학적 에너지로 가능한가? 돌아가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풀리면 너무 쉬운데? 그죠? 새로운 걸 배우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자, 75페이지 탄속력에 의한 단진동과 역학적 에너지. 자, 요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 종류가 많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종류가 많은 거 맞습니까? 많으면 뭐 아는 거 한번 얘기해 봐. 포텐셜 에너지 종류.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있지. 자, 운동 에너지는 종류가 몇 가지예요? 운동 에너지. 하나밖에 없어요. 종류가 있어야 되는구나. 네? 운동 에너지는 종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2분의 1 mv 제곱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근데 포텐셜 에너지는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아. 여러분들이 처음 배운 포텐셜 에너지는 뭐냐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예요. 자, 포텐셜 에너지 다시 보고 갑시다. 이게 안 되면은 얘기해봐야 뭐 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얘들아 봐봐. 자, 우주 공간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알겠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10뉴턴으로 2m를 이동시켰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A 지점이고 여기 B 지점이야. B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뭐가 있을까요? B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운동 에너지. 또 없나? 또 없나? 열 에너지. 요것만 있어요. 요것만 있어요. 왜 요것만 있어요? 우주 공간이라고 했으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공기 저항도 없고 마찰도 없어. 그지? 자,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어요? 10뉴턴 요거밖에 없죠. R자임이에요. R자임. 다른 힘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기 10뉴턴으로 2를 이만큼 해줬잖아. 그럼 얘는 빨라지는 거예요. 전부 다 빨라지는 거에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만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데 잘 생각해 봐. 만약에 똑같은 건데 여기 지구가 있어, 지구. 얘가 여기 있을 때, 지구 표면에 있을 때 이쪽으로 만약에 10뉴턴으로 잡아당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10뉴턴을 잡아당기고 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똑같이 10뉴턴으로 A 지점에서 B 지점 2m 되는 지점까지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그럼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뭐가 있을까? 이때는 뭐가 있을까? 위치 에너지 또 그리고 없죠. 나와야 됩니다. 위치 에너지. 요것만 나와야 돼. 자, 이번에는, 봐봐. 똑같이 지구. 자, 지구가 얘를 요번에 8뉴턴으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근데 내가 10뉴턴으로 이렇게 해서 2m 이동시킨 거야. 2m. 자, 요때, 요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둘 다 있어. 운동이랑 위치랑 운동이 같이 있겠죠. PK. 그죠? 자, 요때는 운동이 얼마나 있습니까? 운동 에너지? 얼마 있어요? 어? 20m. 20뉴턴? 20줄. 20줄. 요 곱하면 1이잖아. 1 받은 만큼 생기는 거야. 20줄. 자, 얘는 얼마나 생기죠? 위치 에너지가? 20. 요거랑 요거 곱하면 되죠? 20줄 생겨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잘 봐봐. 요거랑 요거의 차이가 뭐냐면 얘는 어떤 자연적인 힘이 전혀 없어요. 알겠어요? 자연적인 어떤 힘이 존재하면 내가 힘을 줄 때 그거하고 똑같은 힘만큼 반대로 줘야지만 등속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죠? 맞나요? 그것보다 더 큰 힘을 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더 빨라지죠. 그 더 준 힘만큼.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저장되냐면 이미 자연에 존재하는 어떤 힘이 존재하면 그 녀석만큼을 이기기 위해서 똑같이 주는데 드는 힘이 있죠. 그죠? 똑같이 줬으면 그걸 줬다가 내가 손을 딱 치면 어떻게 돼요? 그 힘이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휙 가버리는 거죠. 그죠? 거기에 저장시키는 에너지가 뭐가 되냐면 포텐셜 에너지예요. 그런데 자연에 존재하는 힘이 전혀 없는 이런 곳에서는 포텐셜이 저장될 데가 없어. 포텐셜로 저장되는 게 없으면 내가 주는 힘은 전부 다 이 일이 뭘로 저장되느냐면 운동 에너지로 저장돼 버려요. 이해가나?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세요. 자연에 존재하는 이미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라는 힘이 있죠. 그것과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반대 방향을 줬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전부 다 뭘로 저장돼 버리냐면 중력 이 녀석의 포텐셜로 다 저장이 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딱 놓으면 슝 가버리는 거야. 그런데 요때는 봐봐. 요때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내가 더 큰 힘을 줬죠. 그럼 중력하고 똑같은 8뉴턴이 작용한 8 곱하기 2 해서 16이 되겠죠. 16줄만큼의 에너지는 지구한테 생기는 중력 포텐셜로 저장이 되는 거야. 위치 에너지. 이게 16만큼이 저장이 되는 거죠. 16줄. 그럼 나머지 4줄만큼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다 상쇄시켰으니까 요 형태와 같아지겠죠. 그죠? 그거만큼은 운동 에너지로 간다는 얘기예요. 4줄. 그래서 합쳐서 내가 하는 일만큼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텐셜이라는 것은 자연에 이미 어떤 방향으로 힘이 하나가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포텐셜이 안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봐봐. 이런 거 되는지 한번 봐봐. 자, 이쪽이 플러스 극이 있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중력은 없다고 생각하고, 알겠지? 자, 여기에다가 전자를 하나 여기 둔다라고 생각해보자. 전자. 그럼 이 전자는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합니까? 플러스. 이쪽으로 휙 가려고 그러지요. 이쪽 방향으로 뭘 받는 거야? 힘을 받는 거죠. 힘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억지로, 자, 힘이 이쪽으로 예를 들어 10뉴턴이 작용한다고 그냥 가정해 볼게. 10뉴턴. 근데 내가 이 지점에서 이쪽 방향으로 10뉴턴만큼 2m를 이동시켰다. 그러면 여기 역학적 에너지가 뭐가 생길까? 근데 2m 시킬 수가 있어요? 아니,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치면 숫자는 그냥 대략적으로 넣은 거야. 알겠지? 이 전화량을 모르니까 조정만 하면 만들 수는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지점에서 내가 이쪽 방향으로 2m를 억지로 이동시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어떤 에너지로 저장이 될까? 라는 거예요. 일단 속도가 빨라질까 안 빨라질까? 안 빨라지겠죠. 일정하게 이동시킨다는 얘기. 일정하게. 그죠? 왜? 이쪽 힘과 이쪽 힘이 같기 때문에. R자 힘이 0이라는 거예요. 중력 무시했으니까. 그죠?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하고 딱 했으면 여기 있는 지점에서 내가 탁 놔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쪽으로 슝 가버리는 거죠. 그죠? 이쪽 방향으로 뭐가 작용하고 있느냐면 전기력이 작용하고 있고,
내가 억지로 그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 잡아당겼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에너지가 저장되느냐 하면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이쪽 방향으로 12뉴턴을 작용했다. 라고 하면 총 24주를 하죠. 그죠? 전기력은 이쪽 방향으로 20줄만큼 마이너스로 이렇게 생기겠죠? 방향이. 맞아요? 그럼 내가 24줄 한 것 중에 요거 상쇄시키는 20줄만큼은 포텐셜로 가고 4줄만큼은 뭘로 간다? 얘가 빨라지게 하는 운동에너지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종류로 자연에 이미 생기는 그런 힘이 있으면 거기에 에너지가 저장되면 전부 다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자연에 존재하는 그 힘을 우리는 보존력일 때라고 해요. 보존력. 보존력 얘기해줬죠? 그러면 보존력이 아닌 걸 우리가 비보존력이라고 하는데 뭐가 있다라고 했어요? 대표적인 거. 마찰력. 보세요. 내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잡아당겼는데 마찰력이 있으면 봐봐. 10뉴턴 있는데 그지? 자, 이거 뭐 8뉴턴 마찰력이 있어요. 마찰력. 그럼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어떤 에너지가 저장돼요? 운동 에너지 저장되죠? 예. 그죠? 운동 에너지 예를 들어서 요 1m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 몇 줄? 2줄. 그럼 8줄은 어디로 갔느냐? 8줄이 만약에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된다라고 하면 이게 보존력이라고 해서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된다라고 하면 여기 잡고 있다가 여기 탁 놓으면 얘가 흉 여기로 가야 돼. 근데 흉 갑니까? 안 가죠. 안 가기 때문에 얘는 보존력이 아니고 비보존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2줄은 운동 에너지로 갔지만 8줄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건데 저장이 안 됐으면 저장 안 됐으면 어디로 간 거야? 새어 나가겠지. 뭘로 새어 나갔겠니? 열 에너지로. 마찰에 의해서. 이해가 가니? 감이 좀 잡혀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보존력 종류만큼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보존력 종류만큼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주로 배우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야. 제일 처음에 배웠던 게 이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이거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그죠? 그 다음,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 전기력, 이런 것들 배운다. 알겠어요? 더 있을 수 있죠. 상황 만들기에 따라서. 그죠? 우리가 제일 중요시 다루는 포텐셜 에너지는 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알겠어요? 이 네 가지 포텐셜 에너지 식이 어땠어? 다 똑같았니? 달랐니? 달라져요. 다르죠. 다 다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 요 두 개 배웠잖아. 얘는 포텐셜 에너지가 뭐였습니까? 얘는 EP 해가지고 mgh 요거였고, 그죠? 얘는 S로 해요. 스프링으로 해가지고, 그죠? 요거 2분의 1 kx의 제곱 이렇게 배웠던 거야. 알겠어요? 나머지는 이제 전기장 이런 거 배워야 되고, 요거는 우리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요건 뭐 전기장 하면 그때 하면 되는 거고. 요거는 혹시 기억나나? 만유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만유인력식 기억납니까? 예. 한번 불러봐라. F는 G R 제곱분의 M1M2. 요거였죠. 여기에서 요거 포텐셜 에너지가 되면 기준점이 어디라고 했니? 만유인력 포텐셜의 기준점은? 가운데. 잠깐만요. 이게 뒤에서 할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하는 거야. 요건 나중에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무한대 지점이죠. 무한대 지점. 그럼 그 아래쪽은 전부 다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G에 R분의 알겠어요? R분의 M1, M2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포텐셜 에너지는 종류만큼씩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해서 다뤄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이게 중력 포텐셜인지 탄성력 포텐셜이 들어가는 건지 만유인력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전개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알겠죠?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이제 운동 에너지, 중력 포텐셜, 탄성 포텐셜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뒤쪽에서 만유인력 포텐셜도 나오긴 하지만. 되게 졸리나? 이해는 좀 가니? 이해는 가고. 자, 그러면 요거 봐봐. 먼저 용수철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평 방향 용수철. 자, 수평 방향에서 우리가 봐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원래 길이야. 원래 길이. 자, 여기에다가 뭘 다느냐면 물체를 달아가지고 잡아당겼어요. 이렇게. 잡아당겼어. 마찰 무시합니다. 공기저항 마찰 무시하고. 이렇게 잡고 있다가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놓으면 퓨 갔다가 압축됐다가 그죠? 다시 퓨 나왔다가 압축 이걸 반복하겠죠? 예. 언제까지? 영원히 해야 됩니다. 마찰이랑 공기저항 무시를 하면 이론적으로. 근데 실제로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왜? 마찰이랑 공기저항이 있기 때문에 전부 열 에너지 조금씩 새어나가기 때문에 몇 번 이렇게 하다가 멈춰버려요. 그죠? 근데 그걸 무시를 하면은 영원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럼 영원히 왔다 갔다 하는 걸 생각할 때, 어디에서 속도가 제일 빨라질까요? 가운데. 가운데 여기를 이제 평형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평형점. 수평일 때는 여기 평형점입니다. 물체를 달았을 때 가만히 있게 되는 지점이에요. 물체를 여기 달아도 가만히 그냥 있죠? 여기가? 그럼 여기 평형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잡아당겼을 때 요때 역학적 에너지는 뭐가 있을까요? 요때 역학적 에너지. 여기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상태죠. 있어요. 탄성 위치 에너지. 탄성 포텐셜이 있죠. 그죠? 있습니다. 그럼 딱 놓으면 여기쯤 간다라고 쳐볼게요. 여기쯤. 자, 여기쯤 갔어요. 요 때는 뭐가 있을까? 어떤 역학적 에너지가 있을까? 탄성이랑 운동 에너지요.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만 잘 되면 나머지는 이제 그냥 식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이때는 뭐가 있다? 용수철이 늘어났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달려가고 있죠? 움직임이 있죠? 멈춘 상태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도 있고, 중력 포텐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여기 지면이라고 치면은 여기가 기준점에 있는 물체는 중력 포텐셜이 없습니다. 다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수평 방향에서는 뭐만 생각하면 돼요?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이 평형점을 딱 지나는 순간, 요때는 이쪽 방향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때는 어떤 에너지가 있을까요? 도영아! 졸리면 좀 서서 하고, 막 하세요. 지금 필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자, 요때, 식을 한번 봅시다. 봐봐. 요때는 최고로 많이 늘어난 지점이에요. 이때 그 변형을 A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A로 표현하는 이유는 얘가 놓게 되면 왔다 갔다 무한 반복으로 단진동하죠. 단진동할 때 요 폭을 갖다 뭐라고 불렀죠? 요거 최대 변이를 뭐라고 불렀죠? 중심에서 최대 변이. 중심에서 최대 변이. 그렇죠. 진폭이죠. 이렇게 됐을 때 요거잖아. 진폭이기 때문에 우리가 A 기호를 많이 써요. 알겠어요? 그러면 요거 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분의 1 kx의 제곱인데 x가 A로 그냥 대체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2분의 1 k A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이거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요때는 여기를 x만큼 늘어났다라고 하고, 요때 빠르기를 small v다라고 하면, 요거는 어떻게 될까? 자, 얘는 2분의 1 kx의 제곱 하시면 되겠죠? 용수철 포텐셜이니까. 요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운동 에너지가 있죠? 2분의 1 mv 제곱. 만약에 요게 10줄이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10줄이라고 치면, 요게 4줄 되면 요건 몇 줄? 6줄. 이렇게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합이. 이게 10이었다라고 하면, 이게 4라고 하면, 이건 6이 돼야 된다. 그 뜻이에요. 쉽죠? 쉽잖아. 이것만 보면 쉽잖아. 세부 계산 안 하면 쉽죠? 세부 계산도 이것이 같다라고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계산 실수만 안 하면 그냥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때는, 요 빠르기를 라지 V라고 해볼게요. 왜 라지 V라고 하느냐면, 여기를 지날 때가 제일 빠르거든요. 그쵸? 왜 그렇게 써요? 자, 요 잡고 있을 때 힘이, 사람의 힘 있죠? 사람의 힘.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탄성력이 있어요. 얘들아, 요때 탄성력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니? 마이너스 kx. kx? 예? kx? ka. ka. 이쪽 방향을 크기만 적으면 ka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 용수철 상수가 k라고 하면. 예. 맞아요? 예. 이만큼 탄성력이 작용하고 사람이 힘이 이렇게 있는데 딱 놓으면 얘가 가속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속시키는데 점점 이
힘의 크기가 변해요, 안 변해요? 이 힘 크기가 변해요, 안 변해요? 그죠. 변하는데 어떻게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다가 커져요. 요 지점까지. 요 지점까지. 아니 커져요. 커져요. 커진다고? 아니 작아요. 작아지죠. 그죠? 변형 길이하고 비례관계잖아. 최대 변인데 여기가. 작아지다가 커져. 요렇게 쭉 가면 작아지는 거예요. 힘의 크기가. 그래서 요 지점에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평형점에서는. 없어요. 없죠? 힘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탄성력이 다 사라져갖고 전부 다 뭘로 갔다는 얘기예요? 운동 에너지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평점을 지나가기 시작하면 반대로 이제 힘이 또 걸리죠. 압축되는 거니까. 그럼 속력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뭐로 저장이 되느냐? 운동 에너지가 탄성 포텐셜로 저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A만큼 압축이 되면 그때 최대로 탄성 포텐셜이 저장되고 운동 에너지는 없어지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 m 라지 V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게 최대 속도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얘랑 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알겠어? 이게 전체 10줄이라고 치면 이게 6줄이라고 치면 요건 4줄, 요거 10줄 이런 식으로 된다는 뜻이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게 변화를 해준다는 뜻이야. 이게 1이면 요게 9가 돼야 되고 그죠? 요게 9가 되면 요게 1이 되고 이렇게 변해준다는 얘기야. 어렵습니까? 이거 쉽죠? 여기가 쉽죠? 수평 방향까지는 괜찮아. 수직 방향 되면 뭐가 추가되니? 중력 포텐셜 추가되죠. 평형점도 그냥 원래 길일까요? 평형점도 달라집니다. 평형점도. 자, 요거는 이제 외우고 있을 테니까, 그죠? 여기까지 일단 외워라. 두 개. 자, 수직 방향 한번 볼게요. 수직 방향. 자, 용수철이, 봐봐. 처음에는, 자, 요렇게 있다라고 해볼게. 아무것도 안 단 상태야. 그지? 자, 그런데 물체를 달았어요. 달기만 한 거야. 달기만 한 거야. 잡아 당기진 않았어요. 자, 달기만 했더니 어떻게 돼요? 여기서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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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이렇게 공기저항 마찰 무시했는데 왜? 왜 이렇게 되지? 공기저항 마찰 무시하면 영원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얘는 영원히 이렇게 됐잖아. 근데 얘는 공기저항 마찰 무시했는데도 요거 다니까 이렇게 된다네. 왜? 중력 때문이래요. 추가의 무게. R자 힘이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 없어요. 왜 없어지죠? 가만히 멈춰 있으니까요. 자, 이게 질량이 M이라고 하면 mg가 아래로 작용하고, 그죠? 예. 이쪽으로 이게
영수철 상수가 K고, 여기 늘어난 길이가 X0라고 해볼게. 그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KX0 이렇게 힘이 걸리죠. 탄성력이 걸립니다. 후계 법칙에 의해서. 그죠? 이게 같아지는 지점에서 멈추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처음에는 여기에서 이 힘이 강하니까 쭉 가죠. 그죠? 근데 이쪽 힘이 작용하니까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둘의 힘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멈추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여기를 평형점이라고 불러요. 수평 방향은 어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이 상태 그냥 평형점이었잖아. 그지? 근데 이때는 물체를 매달고 좀 기다리면 물체가 멈추는 지점. 이때를 평형점이라고 하고, 평형점일 때는 뭐가 같다? 뭐가 같다? 여기 같다. 요거 알고 있어야 돼요. 요 적어놔라. 평형점에서는 이걸 찾을 줄 알아야 돼요. 평형점. 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잡아당겨요. 그냥 매달아 놓는 게 아니고 잡아당긴 겁니다. 잡아당긴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힘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A만큼 늘어났다라고 해보자. 여기가. 얘들아,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 요 힘은 얼마나 줬을까요? 이 힘을 얼마나 줬을까요? 요거 알면 이해를 아주 잘하면서 쫓아오는 거야. K 걸어치고 X0 더하기 A 마이너스 MG. X0 더하기 A 마이너스 MG 맞나요? 이걸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간단하게요?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는데 KA. 그렇지. KA라고 눈에 보여야 돼. 왜냐면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늘어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늘어난 거는 누가 잡아당겨 준 거예요? mg만큼이 중력이 잡아당겨 준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늘어난 게 사람이 힘줘서 더 늘어난 것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준 힘은 그냥 KA예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도 되느냐? 됩니다.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탄성력인데 거기에서 중력이 한 만큼 빼주면 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지 한번 해볼까? 자, KX0 플러스 KA 빼기 MG죠? 자, 요 녀석이 무엇과 같다? MG랑 같네. 오! 그러니까 요게 얘랑 같네요. 맞지 않아? 수식은 거짓말 안 해요. 똑바로 이렇게 우리가 바로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한 거랑 동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서 요만큼 늘어난 건 누구 때문에? 중력 때문에. 그 다음 여기서 요만큼 늘어난 건 누구 때문에? 사람이 힘을 줘가지고.
그죠? 그럼 여기에서 딱 놓게 되면 얘는 어디를 중심으로 진동을 합니까? 평균. 그렇죠. 평형점을 중심으로 진동을 하지 여기를 중심으로 진동하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평형점을 중심으로 진동을 쭉쭉쭉 A를 중심으로 A만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맞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한번 봅시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요거 조금 더 할게요. 여기는 원래 고3들도 어려워해요. 여기도 어려워해. 자 여기 보세요. 얘는 아무런 에너지가 저장 안 돼 있죠. 요거는 어떤 에너지가 저장돼 있어요? 중력 포텐셜. 뭐지? 어떤 에너지가 저장돼 있을까? 자, 지금 어떤 힘에 대한 포텐셜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공부하고 있는데, 평형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무것도 안 달려 있는 데다가 물체를 딱 다니까 중력이 잡아당겨 주는 거죠.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잡아당겨 주는 거잖아. 그럼 중력을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그냥. 사람의 mg만큼 이쪽으로 잡아당겼는데 포텐셜 에너지는 뭐에 저장이 되는 거야? 돌아가려고 하는 요 힘에 저장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되는 겁니다. 이만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면 여기를 무엇의 기준으로 본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중력 포텐셜의 기준점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예. 맞나요? 그러면 봐봐. 요 지점을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야.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 여기를 중력 포텐셜의 기준으로 잡으면 뭐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죠? 역학적 에너지가. 네. 맞죠? 그런데 중력 포텐셜은 기준점을 어디로 꼭 잡아야 됩니까? 중력 포텐셜은 기준점을 어디로 잡아야 돼요? 면이 있지 않나요? 어디로 잡아야 돼? 중력 포텐셜은 기준점. 지면? 수평면? 지평. 자기 꼴리는 대로 잡아도 돼요. 아무 데나 잡아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보통 말이 없으면 어디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지면을 기준으로. 그럼 지면 여기인데? 거기 봐야 되나? 꼭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기준면을 여기로 잡으면 얘는 중력 포텐셜은 없고 요것만 있는 거야. 그지?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내가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도 되잖아. 그지? 그러면 A만큼의 중력 포텐셜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기준점을 여기로 잡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로 잡으면 얼마만큼 있는 거야? 빨리. 중력 포텐셜 여기를 기준점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그래, 마이너스로 있는 거야. 마이너스 mg x0만큼 있는 거야. 여기로 잡으면 어떻게 된다고? 플러스 mg a만큼 있는 거야, 이 자리가. 아, 예. 맞죠? 여기를 잡으면 중력 포텐셜 없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문제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기준점, 중력 포텐셜 기준점을 편한 대로 잡는 겁니다. 마음대로 잡으라는 것은 편한 쪽으로 잡는 거예요. 알겠죠? 마음대로 잡는 건 뭐라고? 가장 문제 풀기에 편한 쪽으로 잡는 겁니다. 마음대로 잡는다고 막 이런 데 잡으면 안 되죠?
그죠? 불편하게 잡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기준점으로 잡는다면 이렇게 되고, 그죠? 그리고 그러면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그럼 이때는 어떤 역학적 에너지가 있는 겁니까? 그때는 탄성. 이거는 일단 있어야 되고, 또 중력 포텐셜 있어 없어? 있죠. 얼마만큼? 마이너스만큼 있겠지 뭐. 그죠? 여기 우리는 플러스로 하겠지만 이 값이 마이너스로 있을 겁니다. 얼마만큼? mg a만큼 마이너스로 있는 거야. 여기를 기준점을 잡으면. 오케이? 마이너스로 있으니까 어쨌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실제로 들어갈 때 마이너스로 넣으면 돼요. 이해됐지? 자, 그러면 요거를 놓았다. 놓으면 어떻게 되니? 올라가요. 자, 여기쯤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여기쯤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뭐가 있을까? 운동에너지. 운동 에너지 있다. 그렇죠? ES 탄성력에 의한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도 있겠죠? 예. 마이너스 값으로. 그죠? 요게 이제 그냥 X라고 하면, 여기나 여기에는 X가 들어가면 됩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값이랑, 자, 이 값은 아니죠. 이 값은 아니고, 이 값이랑, 그 다음에 어디를 지나갈 때, 여기를 휘웅 하고 지나갈 때. 그죠? 요때는 어떤 에너지가 있죠? 어떤 역학 에너지가 있습니까? 이 K하고, ES. 그 다음에 요게 있죠? ES 있나? 있구나. 예. 있죠? 얼마만큼 늘어난 거? 요만큼 늘어난 거. 맞나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보니까 전부 다 얼마만큼 늘어나 있어요, 지금. 요게 다 포함되어 있죠. 그죠? 요 값하고 요 값하고 같아요? 좀 다르죠? 왜냐면 이 ES는 요만큼의 ES고 얘는 이만큼의 ES니까 이 ES를 포함하고 있네. 어쨌든. 그 다음에 요것도 뭡니까? 여기서 이만큼의 ES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요만큼의 ES 처음 거 하고 요게 이만큼이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ES가 있는데 처음 거만큼 요만큼 평형점에서의 그 ES만큼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봐봐. 이때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여라. 그러면 뭘 구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늘어난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중력 포텐셜까지 계산해 줘야 되겠죠. 맞아요? 예. 맞나요? 실제 값을 구하려면. 그런데 요것만 한번 구해봐요. 요것만. 요 녀석만 구해봐라 라고 만약에 문제로 나왔어. 그러면 잘 봐. 얘가 같아야 되잖아. 얘는 지금 같지 않죠? 그죠? 잡아당긴 상태가 아니니까. 여기에서부터 잡아당기면 얘가 슝 가다가 여기를 딱 지나는 최고 지점이잖아. 그럼 얘가 같아야 되네? 맞아?
근데 뭐 구하래? 요때 운동 에너지 구하래. 근데 가만 보니까 여기에도 이만큼, 여기에도 이만큼, 여기에도 이만큼의 뭐가 들어있는 거야? 요게 들어가 있는 거죠. 탄성 포텐셜이. 평행점까지 탄성 포텐셜 다 들어있죠. 그러면 그거는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그죠? 그러면 요만큼의 탄성 포텐셜하고 중력 포텐셜. 그 다음에 요만큼의 탄성 포텐셜, 중력 포텐셜. 여기에 운동 에너지. 요게 같다라고 두고 푸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실제 값은 아니죠. 실제 역학적 에너지입니까? 요 지점에서의? 아니죠. 왜? 요거 빼고 계산했으니까. 근데 요것만 알고 싶을 때는 얘가 요만큼하고 요만큼이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죠? 요만큼 늘어난 거에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죠? 그리고 합산한 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역학적 에너지 총량을 계산할 때는 이 부분도 다 계산을 해줘야 되지만 뭐 어떤 특정 부분의 운동 에너지 이런 것만 딱 계산하면 전부 다 똑같이 평형점만큼 늘어난 그 탄성 에너지는 빼고 생각을 해도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 책에 정리가 돼 있는데 선생님이 한번 체크를 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그 75페이지 그림 봐봐. 그 밑에 수직으로 걸려 있는 거 가나 다라 마 있죠. 있습니까? 걔네들을 갖다가 이제 그 기억부터 해가지고 다 계산을 해봤어요. 알겠어요? 계산을 하면 거기 책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평형점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MGA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빼는 값이 나와 있지요? 나와 있습니까? 어디 나와 있어요? 자, 76페이지 제일 위쪽 한번 보세요. 위에서 두 번째 줄. 여기를 E1이라고 해보자. 역학적 에너지 E1이라고 하면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분의 1 K에 X1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X0로 한 거예요. 알겠죠? 플러스 A의 제곱. 이게 아까 뭐였습니까? 우리가 그 계산했던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늘어난 그거였잖아. 그죠? 그래서 탄성 포텐셜에다가 뭐를 빼고 있습니까? MGA 요만큼 마이너스로 생기는 중력 포텐셜이 있으니까 그거 빼면 여기에 역학적 에너지가 된다. 맞죠? 전체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밑에 다 계산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다 더해보면 결국은 어떤 얘기와 같으냐. 76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즉 있습니다. 즉 진한 글씨로 나와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2분의 1 KA의 제곱 요게 2분의 1 MV의 제곱 요게 2분의 1 K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과 같다. 요게 방금 요 부분을 뺀 내용입니다. 알겠죠? 진짜 총량은 아니지만 비교할 때는 요렇게만 비교해도 된다. 됐죠? 오케이.